네, 이번 주 외국인의 순 매수에 힘입어서 7,000선을 돌파했었던 코스피. 오늘 대내외적인 이슈로 하락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다시금 발동이 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21번째라고 하는데요. 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급등을 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1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 또한 시장의 불안감을 더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발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대감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증권 이경수 수석연구위원과 외국인 수급의 변곡점 그리고 지수 반등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투자하기 참 힘든 시장이네요. 오늘 결국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코스피의 반등이 상당히 조금 의미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일까지는. 네. 근데 이제 전일 이제 나스닥 지수가 또 새로운 어떤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이슈예요. 일단 지금 뭐 캐시플로에 대한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어떤 캐시플로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캐펙스를 많이 쓴다라는 게 반도체한테는 우리가 유리한 거겠지만 네. 소프트웨어 쪽이 죽고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캐펙스를 많이 쓰는 쪽이 어떤 상당히 좀 건전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한테 계속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캐시플로가 상당히 좀 무너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중동 이슈죠. 중동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금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캐펙스의 내년 지금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는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네. 지금 알파벳이 전일 실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컨센서스를 올렸어요. 캐펙스 전망치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올해도 이제 200빌리언까지 올렸고 내년에는 뭐 250에서 300빌리언까지 이제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상태예요. 이것은 아직 컨센서스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제 곧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금리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캐펙스를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좀 여력이 좀 되지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지금 4.6% 넘어서 4.7%를 찍었다라는 그런 리스크. 중동의 리스크, 물가에 대한 리스크, 유가 급등을 했다라는 측면이 복합적으로, 버텀업적으로 이 빅테크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실적이 좀 좋지 않다. 현금은 어떻게 조달을 할래? 네. 금리는 어쩌냐? 물가는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메타 실적이 나오는데 메타도 결국은 여러 가지 힌트를 줬습니다. 지금 캐펙스를 증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오히려 이제 메타가 캐펙스를 줄인다라는 이제 뭐 한 달 전에 어떤 기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제 급락을 했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메타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실적 시즌 전에는 이번에도 이 캐펙스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캐펙스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이 금리에 대한 어떤 우려가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반등을 했던 2일 전하고는 조금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 전반적으로 반등의 요건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상태에서 네. 전일 이런 이제 쇼크 아닌 쇼크가 알파벳도 급락을 시키고 유가도 급등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근데 이 일시적인 어떤 위험 선호가 부각이 되고 있다. 위험 선호가 아니고 이제 안전선호죠. 위험선호를 이제 회피하려고 하는 안전선호의 어떤 매매가 오늘은 좀 새로운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인들이 뒤에서 언급이 되겠지만은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외인들이 오늘 이제 떨어져 나간다. 계속해서 매도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우리 개인 투자만으로도 지금 이제 수급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거나 시장의 상승 기여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수급의 주체가 되기는 어려워요. 일단은 9,000포인트에서 네.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6천원까지 떨어져 있는 이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MDD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투자 주체에서. 그래서 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25%를 찍었을 때의 어떤 그 임팩트는 왜 25%냐?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 상당한 공포감이 있는 시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중장기적인 성과가 있던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이 있던 일단 본전 지키기에 그러니까 전두엽이 올린다고 하죠. 네. 본전 지키기, 생존 본능이 발동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컨셉이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전 매도가 일어납니다. 본전에 가까울수록 계속 매도가 일어나는 현상이 과거에도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주가의 반등은 25%를 찍었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원금이 훼손이 된 상태예요.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외인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컨셉은 어렵다. 2천에서 9천까지 갔을 때는 계속해서 개인들의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승수 효과 때문에 외인들하고 철저하게 이게 완전히 대립이 되거나 혹은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다 팔아도 개인들이 홀로 사면서 개인들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수급의 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주가도 빠졌고 네. 레버리지 ETF가 기본적으로 수급이 많이 갉아먹었어요.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주를 매수하는 그런 금액 대신에 ETF 좀 우리가 높은 수익을 위해서 ETF를 샀는데 ETF의 장중 변동성이 크면 우리가 매수를 하라고 했던 돈을 가지고 운용사에서는 그걸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계속 사죠. 그렇지만 장 후반부에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현물을 못 팔더라도 주식을 못 팔더라도 선물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옵션을 통해서 이걸 마이너스로 해서 마이너스 4%가 빠지면 마이너스 8%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매수를 하라고 샀는데 이 장중 변동성에 우리가 취약하게 되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방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 네.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본주를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뭐 ETF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위험 리스크 변동성을 감내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분들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좀 약한 상태에서 외인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와줘야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외인들이 매도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중동 전쟁이 다시 비화가 되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지 결국에는 국제 유가가 다시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장기 채권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 물론 이제 동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어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담감이 커진다라는 어떤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혼재하고 있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고 다시 대화 국면으로 가고 국제유가가 좀 빠지는 국면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좀 안정적인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러면 이제 이 일 전에 네. 외인들의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안정적인 기술적인 반등으로 회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변동성이 뭐 주가가 다시 뭐 급락할 것이냐 이렇게 예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중간 선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중동 전쟁에 대해서 리스크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란 측면에서도 이제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에어버스 1을 갖다가 이제 1순위로 타겟을 좀 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전두에 올리는 것도 그것도 그러면 이제 비이성적인 컨셉으로 이제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변동성이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만 고스란히 이걸 어떤 부담감은 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이제 유가가 좀 진정이 되고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진정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빅테크 우리의 고객들
우리의 고객들인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그 재무적인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AI의 생태계를 계속해서 조금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센티먼트가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핵심은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